안녕하세요. 서울시립과학관 이준하입니다. 토요과학 강연을 통해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벌써 두 번째 2기가 오늘이 5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AI 기반 빌딩 포렌식 스마트 스카이 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강연 주제를 보면 AI도 나오고 빌딩도 나오고 포렌식,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서둘러 연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사회환경공학과 주영규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로 모셔볼까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사람들이 오늘 주제를 보고 지금 실시간 채팅에도 막 올라오는데 포렌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범죄나 범죄 수사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제 빌딩 포렌식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일단 포렌식 그러면 주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많이 알고 있죠. 뭐 핸드폰 같은 경우 어떤 내용이 주로 있는지를 이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 또 사실은 이제 그 뭐 사건 사고가 발생되면 주로 인명 사고가 발생되면 법의학 공학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이제 사고가 발생된지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법의학이라 하고, 그런데도 일종의 포렌식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포렌식 자체라는 것은 어떤 대상물을 좀 더 깊이 면밀하게 이런 검토하는 이런 과정을 포렌식이라고 그러고요. 저는 이제 빌딩 포렌식이라고 이게 명칭을 한 거는 이러한 그 기술 자체를 이제 건물에다가 적용을 해서 건물에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자 했던 거고요. 사실 최근에 안타까운 그 광주 사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원인을 분석을 하려면 이런 포렌식 기술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기대되는 강연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AI 기반 빌딩 포렌식 강연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I 기반 빌딩 포렌식 그리고 스마트 스카이 아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빌딩 포렌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그 화면에 파이빌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근무하는 이제 고려대학교에 우리 학생들의 어떤 창의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파이가 사실은 3.141592 쭉 해서 끝 숫자를 모르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 학생분들이나 또 우리 대학생들 사실은 그 잠재력이 이제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잠재력들을 좀 자유로운 공간에서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뛰어난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고요. 사실은 한국에 유니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이 저곳에서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딩 포렌식도 사실은 이제 그러한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배경사전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예, 먼저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 건설 쪽에서 많은 고민이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건설 쪽에 어떤 미래가 있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시대 특히 이 건설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에 비해서는 조금 좀 동떨어진 용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4차 산업이 건설 쪽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실제로 4차 산업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활용하는 분야가 사실은 건설입니다. 4차 산업에 대해서는 뭐 화면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많이 아는 것처럼 저희 AI, 드론, 3D 프린터, 자율주행 등 이렇게 초연결, 초지능화 이제 산업 사회가 이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쪽에서도 건설 쪽의 미래는 이러한 4차 산업 시대에는 어떻게 바뀔 건가라고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미래 건설에 사용될 수 있는 핵심 기술 10가지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왼쪽에 1번부터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프리패브리케이션해서 요즘은 그 건설 현장에서 건물을 짓지 않고요. 모듈러 주택, 공장에서 미리 상당한 부품들을 또는 이제 구조 부재들을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서 하는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좀 많이 쓰여지게 될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들이
그동안 건물에 쓰는 재료는 저희가 콘크리트, 돌, 그다음에 목재, 그리고 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쓰였죠. 옛날에는 흙이 쓰이다가. 그러니 앞으로는 이제 그거보다 더 우수한 재료들이 쓰일 겁니다. 대표적인 재료 중에 하나가 카본 파이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아마 스텔스기라고 알 거예요. 공군 비행기에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행기에 쓰는 그 합성 탄소 섬유가 사실은 건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건설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3D 프린팅. 3D 프린팅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이제 건설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도 건물을 3D 프린팅으로 만들고 있고요. 달나라에도 아마 이제 우리가 재료를 안 가져가고 그 나라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동화 시공, 5번 같은 경우 이제 AR, VR. 그래서 미리 다 건물을 지어보고 나중에 실제 건물이 지어질 때 문제될 거로 확인해서 건물을 최소화 이제 최고의 효율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번째 보면 빅데이터. 사실 건설에서 데이터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일부 이제 건설 현장에서는 약간의 대비로 해가지고 사용을 안 하는데요. 큰 데이터들이 많고요. 모델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그다음에 이제 9번째 보면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인데요. 3D 스캐닝하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시공할 수 있고 또 마지막에 10번째는 BIM이라고 해서 사실은 건물을 시각화시키는 겁니다. 건물의 도면을 시각화시켜 가지고 그런 도면들을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첨단의 미래를 만들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건설 쪽에서 많이 이제 활용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미래를 잠깐 동영상을 지금 이건 이제 수원 화성을 인텔 드론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엑스레이 사진 같죠? 건물을 엑스레이 사진으로 만드는 이 과정을 저희가 이제 빌딩 포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용어를 설명할 때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비교해서 설명하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다 병원을 다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가면 어디가 아프냐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이걸 이제 문진이라고 하죠. 저희가 건물도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먼저 가서 사람이 눈으로 봅니다. 근데 건물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처럼 건물에 의사 선생님이 가서 보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궁금하다,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청진기. 그래서 이제 뭐 심장이라든가 맥박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죠. 건물도 마찬가지로 두드려 봅니다. 두드려 보면 문제가 있는 건물하고 문제가 없는 건물하고 소리가 좀 다르게 날 수가 있죠. 문제가 없는 건물, 정상적인 건물의 소리를 알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활용하는 이런 기술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가면 이제 기술 발달로 인해서 혈압이라든가 우리가 체열을 하게 되죠. 그러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로 스트럭처럴 헬스 모니터링 또는 구조 안전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요. 건물 안에다가 센서를 매립을 합니다. 매립을 해가지고 건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국부적으로. 근데 건물은 수직적인 부재, 보통 우리가 기둥, 벽이라고 그러고요. 수평에는 이제 바닥 또는 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나 부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모니터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부분을 이제 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다 볼 수가 없고 일부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많이 보는 게 가로 세로로 얼마나 변형이 발생됐냐, 또는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얼마나 처졌느냐. 그리고 요즘 이제 아파트 같은 데서 이웃 간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 소음, 또 얼마나 진동이 느껴지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한계가 좀 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사람이 가가지고 조금 더 정밀한 장비를 사용하는 이런 기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술을 하는 이제 과정이죠.
근데 실제로 병원에 가면 이제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엑스레이 찍거나 CT, MRI를 아마 촬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강연을 듣는 분들이 직접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테고 아직 경험이 없지만 주위 분들이 하는 거를 이야기는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에 대해서 이런 기술들이 있으면 지금보다 건물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고 건물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고 오늘 제가 설명드릴 빌딩 포렌식은 이제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진짜 딱 건물을 진단하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고승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딱 그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건물을 진단하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 사실은 이제 기술자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저희가 얘기하는 4차 산업의 첨단 장비들을 잘 활용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건물이 아프다, 건물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주로 이제 사람이 가가지고 수많은 장비를 수작업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안전진단에 한계가 있다. 만약 여러분 이제 많이 아파트에 사시죠? 한 15층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 외벽에 금이 갔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어렵습니다. 일단 옥상에 올라가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사진을 찍거나 뭐 장비를 가지고 계측을 하거나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걸 수시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현재는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드론이 사람 대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은 전문가가 수시로 바뀝니다. 5년 전에 한 사람이 했는데 5년 후에는 같은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건축주가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자료는 없어집니다. 이걸 잘 보관을 하면 되지만 데이터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고요. 특히 우리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 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들은 좀 있지만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은 상당히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연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예전의 상태를 알아야 현재 좀 문제가 생겨도 알 수 있는데 사실은 건물은 어느 순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상당히 많은 예후를 보여줍니다. 뭐 찌그러짐 또는 처짐 뭐 이런 게 보여주는데 그것만 잘 확인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잘 큰 사고는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가지고 있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의사 선생님도 물론 굉장히 많은 의학 지식을 가지고 사람의 건강을 판단하고 저희 이제 건물의 의사 선생님들도 건물의 안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건물의 안전을 평가하는 기술이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MRI, CT 촬영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근데 데이터 자체가 정밀한 데이터가 아니고 약간은 좀 듬성듬성한 데이터, 또 국부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니까 국부적인 데이터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려면 개인의 능력이 상당히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건물 의사 선생님은 잘 판단하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비록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건물에 가서 직접 본으로 보고 확인하는 이런 유관 검사, 이제 유관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또 정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각종 장비들을 거기다가 일단 사용을 해가지고 뭐 금이 얼마나 가 있는지, 금의 깊이는 얼마나 되는지, 안에 철근이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갈 수 있는 데는 이 두 가지가 쉽게 가능한데요. 사람이 가기 어려운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높은 건물들 5층만 넘어도 사실은 사람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5층, 한 15층 그 범위에 있는 아파트 한 동을 하려면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를 많은 인력이 들어가서 현장에 가서 체크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저런 장비를 갖다가 또 위에서 사다리 밧줄 타고 내려오거나 밑에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고요.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이거를 판단하는 분은 굉장히 뛰어난 고급 기술자입니다. 예, 의사 선생님이에요. 자격증 있는 의사 선생님인데 실제로 저기 가서 접촉식
그 점검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외로 고급 기술자가 아니고 초급 기술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현상을 보더라도 그냥 굉장히 루틴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물을 가서 보면 생각 못한 일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일반적인 감기가 아니고 약간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그게 좀 이상하다 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문가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접촉식 기술을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하시는 분 중에 많은 분은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뭐 비용과 시간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계화하고 어느 정도의 정밀도를 유지하고 품질을 유지하려면 상당히 많은 어떤 좋은 첨단 장비들이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안전 진단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는 다 잘 되고 있는데요. 항상 뭐든지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잘못되는 경우가 누적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 20여 년 전에 삼풍백화점 이런 것도 다 그런 것이 누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명이 관련된 중요한 시설들, 뭐 정부 시설, 병원 그리고 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이러한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라는 거는 이런 4차 산업의 첨단 장비들을 좀 이용을 해서 이런 것을 좀 한 달에 스마트를 좀 붙인 거고요. 스카이 아이는 하늘에서 보는 겁니다. 하늘에서 가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우리가 드론이라는 이제 무인 비행 장비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드론은 사실은 이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장비를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빠른 시간에 그 곳에 가서 그 분야를 보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